자, 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어떻게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고 이제 조합에 있는 그 분할 분배 개념을 사용할 건데 그게 왜 쓰이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합성함수의 개수 문제는 특정 유형을 말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함수를 한번 합성했을 때 그 결과값이 자기 자신으로 오는 이런 개수, 자, 이걸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fx의 개수를 찾는 유형입니다. 자, 여기 합성이 한 번 더 되기도 하는데 이제 한 번 더 되는 건 좀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더 다룰게요. 자, 먼저 합성을 한 번 했을 때의 결과를 봅시다. 자, 합성을 한 번 했을 때 이제 결과가 자기 자신으로 온다는 유형은 이제 크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두 번 이렇게 등장했다고 합시다. 이걸 ff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요 안에 원소가 a, b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간다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일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갈 때 자기 자신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근데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오는 것 중에 요거 말고 크로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A, B가 같이 크로스가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검은색인 경우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는 경우, 반드시 가는 경우와 크로스가 되는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예 일직선으로 가든지, 그쵸? 아니면 크로스로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합성함수가 자기 자신으로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그래서 1번, 2번 나눠놨는데요. 1번 유형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어떻게 합성함수의 결과가 자기 자신으로 나올 건가? 자, 먼저 1번 유형처럼 반드시 가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반드시 가는 유형은 3개가 그냥 반드시 가면 되니까 당연히 한 가지겠죠. 자, 두 번째는 한 쌍이 크로스로 갈 겁니다. 한 쌍이 크로스로 가고 나머지 한 쌍은 반드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형은 반드시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없고 3개 중에서 크로스 가는 2개만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3가지가 되죠. 그래서 요거 2개를 합치면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반드시 가는 경우와 크로스로 가는 경우를 세줍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가 4개죠. 자,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 어떻게 합성함수의 결과가 자기 자신으로 갈 건가? 먼저 반드시 가는 거, 이건 필수죠. 반드시만 가면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 자, 2번 그림은 한 쌍이 크로스가 되고 나머지는 반드시 가는 건데요.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2개가 크로스로 갈 건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2개가 크로스로 갈 건가. 자, 그러면 당연히 4개 중에 2개를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6가지가 됩니다. 이게 가지고 골라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에는 크로스를 2개를 갈 건데요. 자, 크로스를 2개를 간다는 뜻은 어떤 것들을 2개를 골라 크로스로 보내면 그 나머지 2개도 크로스로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요건 뜻이 이렇게 되겠죠. A, B, C, D를 2개짜리 덩어리와 2개짜리 덩어리로 분할하는 겁니다. 분할한다. 자, 분할을 하면 이름이 없는 분할이에요. 자, 요 이름이 없는 분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개념 영상에서 조합 3번째 영상을 찾아봅니다. 자, 꼭
분할 분배가 잘 기억이 안 나면 저 영상을 꼭 찾아보고요. 자, 두 개로 이름이 없이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4C2 하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분할이기 때문에 나머지 2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총 10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반드시 가는 경우와 크로스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줍니다. 자, 두 개 분할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모르면 조합 영상 찾아봅니다. 자, 요거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5개의 원소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같은 문제인데요. 자, 5개의 원소로 진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반드시 가는 거 있겠죠? 반드시 가는 거는 당연히 한 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5가지 원소가 반드시 가는 이걸 한 가지. 자, 이제 문제는 크로스로 가는 경우인데 크로스로 가는 경우가 몇 개 있을 건가 문제겠네요. 자, 5개의 원소 중에 한 쌍만 크로스로 보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직선으로 가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5개의 중에서 크로스로 갈 2개를 뽑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될 거고요.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중에서 두 쌍이 크로스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일직선으로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를 봅시다. 자, A, B, C, D 5개를 2개짜리, 1개짜리로 분할한다는 거죠. 자, 이 수학에서 분할한다는 뜻은 이름이 없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2개, 1개로 분할한다로 식을 세워보면 5C2, 3C2, 그 다음에 이 2개,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따지면 이게 A조, B조, C조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컨비네이션 연결해서 쓴다는 것은 이름이 있을 때를 가정한 거니까요. A조, B조가 서로 위치를 바꿔도 처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얘를 2팩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건 1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는 총 26가지가 되겠네요. 자, 2번 합성했을 때 이렇게 합성함수의 결과값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 세는 방법.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도 방식은 똑같겠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원소의 개수가 6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경우도 명확하죠? 자, 일직선일 때 이건 한 가지겠죠? 자, 이번에는 크로스가 한 개 있을 때가 있겠죠? 이거는 6C2일 겁니다. 자, 크로스가 2개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식은 6C2, 4C, 분할이죠. 2개, 하나하나로 쪼개는 분할이죠. 이건 2팩으로 나누겠죠. 자, 마지막 하나, 크로스가 3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6C2, 4C2. 자, 중복을 피하기 위해 3팩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원소의 개수가 6개의 모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왜 분할의 개념을 사용하는지, 분할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조합 3번째 영상을 참고해 봅니다.